예, 148부터 151쪽 등비설 활용 원리합계에 대한 개념 설명 및 유형풀이를 하고, 149쪽 말고 150쪽 보면 중단원 점검 문제 있는데, 여기에서도 필요한 건 같이 번호로 쓰면서 풀이를 해줄게요. 자, 우선 등비설 활용 원리합계에 대한 걸 설명을 할게요. 우선은 그 정기 적금에 대한 원리합계에 대한 매년 초 적립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복리라는 말이 있고 단리법이라는 말이 있어. 자, 이 말의 뜻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단리법은 말 그대로 원금에서 이자만 더해지는 관계를 말하고, 그때 뭐 등차수열. 복리법은 이자가 원금화해서 그걸 다시 한번 더 붙여서 이자와 합쳐지는 걸 말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는 복리법은 잘 안 써. 근데 이제 계산하는 등비서열에서 나오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예를 들어서 개념을 설명하면, 만약에 10,000원을 너희가 저금을 했으면 다음 해 매년 초, 그러니까 다음 해 초에 그 10%의 매장에 이자가 붙는다 그러면, 다음에는 당연히 이자까지 붙어서 0.1을 곱해서 11,000원이 돼. 그치?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10,000원이랑 이자가 붙었어. 그치? 얘를 원금화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걸 이자로 해서 다시 0.1을 곱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치? 잘 봐. 기호로 나타내 볼게. 무슨 얘기냐면, A가 있는데 1 플러스 이자가 10%를 R이라는 기호를 썼다고 해봐. 첫 해. 이건 첫 해. 다음에 받는 그 이자와 원금이 돼. 원금과 이자 써줄게. 원금을 A라고 하고 이자를 R%R이다 라는 기호로 썼어. 자, 근데 그 다음에 이게 1년째고, 2년째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 1 더하기 R하고 1 더하기 또 R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게 원금화가 된 거야. 원금과 이자가 원금이 되고, 그거랑 다시 1을 곱하면 또 다른 원금이 되지. 그거랑 이 전체에 대한 걸 이자를 붙으면 이자에 대한 금액. 그러면 얘랑 1 곱한 원금과 얘랑 이자랑 붙은 그 이자 금액을 합한, 얘는 2년째 되는 총 금액을 받는 금액이 돼. 3년 차에는 얘를 또 원금으로 한다고. 그럼 잘 봐. 헷갈리면 안 돼. 얘가 원금이야. 원금. 그 상태에서 다시 1 더하기 R을 했다는 건 얘 원금에다가 1을 곱하면 원금이지. 근데 이 원금에서 또 이자를 곱하면 이자만 받는 금액이 돼. 원금과 이자를 더한 게 총 금액이잖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복리법입니다. 이걸 다 더해준 게 원리합계고. 근데 봐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써볼게. 지금 1년차, 2년차, 3년차 추론할 수 있어. 어떻게? n년차가 되면 A하고 1 더하기 R하고 N승이 된다. 왜냐면 3년차니까 이게 3개고, 2년차면 2개, 1년차는 1개잖아. n년차는 이런 식의 기호를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러면 또 해볼게. 얘 원금, 이자는 어떻게, 얘분의 얘를 하면 얘 이자가, 등 공비가 되지. 다시 한번 할게. 이게 첫째 항. 얘분의 얘, 이것분의 이거 하면 1 더하기 R이 공비가 되고, 또 n항이란 뜻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오지? 첫 해, 두 번째 해, n번째 해. 등비설 합공식 알지? R-1에 A에 Rn-1. 자, 공비는 1 더하기 R이니까 1 더하기 R에 1 빼면 R이 되고, 얘 첫째 항이죠? 그 다음에 R에 N-1 이게 된다. 매년 초에 돈을 내면 그 해 마지막 해가 되면, 마지막 달이 되면 이자가 붙어. 그래서 그 이자 붙은 것에 대한 게 첫째 항으로 된 건데, 매년 말에는 12월 달에 돈을 넣으면 그때 이자가 안 붙어. 그래서
원금이 그냥 첫 항이 A다 하고 그 다음에부터 이자가 분다는 뜻이야. 매년 말이냐 매년 초냐에 따라서 첫 항만 달라지고 공비와 항의 개수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이 복리법은 잠깐 멈춤을 하고 이해가 되면 다음 거 넘어가도 되는데 왜 이게 공비가 됐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리법은 잘 쓰진 않아. 여기 나온 대로 1년 후 20만 원, 또 1년 후 20하고 뭐가 붙어? 이자가 붙은 것. 그치? 또 20하고 또 이자가 붙고. 그럼 여기 봐봐. 30년 후면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이자만 3번 붙는 거야. 그러니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치? 그러면 지금 얘 하면 20 맞지? 이런 식으로 얘가 몇 번 곱했어? 3번 곱한다고 이렇게 3번. 맞아? 20 곱하기 1 맞죠? 20 곱하기 얘 하면 20 곱하기 이게 3번이란 뜻이야. 이렇게 3 쓰고 0.05 쓴 거야. 이거 3번의 의미를 이렇게 합쳐서 나타내 준 거야. 그러면 다음 거 들어서 이렇게 10년 후가 되면 3년 후 때니까 10년 후면 여기 10이 되겠지. 그래서 10과 0.5를 곱하고 하면 1.5. 답은 30만 원이 돼. 단리법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해서 간단한 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2번 해줄게. 100만 원 쓰고 1 더하기 10년이라고 했지. 10 쓰고 0.02 이것만 써주면 그냥 끝이야. 그래서 120만 원이 나올 겁니다. 단리법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복리법을 계속 쓸 거야. 복리법이 왜 쓰냐면 처음 생각할 때 힘들어. 봐봐. 1년 후에 원금과 원금 곱하기 이자 연 이율이 5%. 이거를 20이 공통 항이니까 묶은 거고. 자, 2년 후는 얘가 원금화 된다고. 원금화 되고 그 원금과 이자 해주면 2년 후에 받는 총 금액이 돼. 자, 그런데 봐봐. 얘 2번이지. 2번. 그치, 그리고 0.05 했어. 이렇게 쓰면 헷갈린다고. 어떻게 쓰냐면 1 더하기 0.05 1 더하기 0.05 써줄게. 이렇게 쓰면 이게 이자가 붙은 원금인데 첫 해 후에 이자까지 붙은 원금, 이자 그렇게 생각하라고. 자꾸 이거에 너무 현혹돼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지 마. 한 번에 이거 써. 자, 3년 후면 당연히 얘가 이제 3번 간다는 규칙이 보여. 그게 끝이야. 막 이거 이것저것 생각하면 흔들려요. 10년 후면 그래서 이게 10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 1.05에 10제곱은 1.6이 나왔으니까 얘가 1.6. 20 곱하기 1.6 해서 32만 원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2번 식만 간단하게 한 번 더 써줄게. 100만 원 1 더하기 10년 후 그냥 원리할게. 10년 후에 대한 원리할게. 이자까지 하고 그냥 여기다 10만 쓰면 된다고. 여기 10만. 이렇게 끝이야. 이걸 그냥 말하는 거야. 알았지? 10년 후에 대한 것만 원리할게. 그래서 12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복리법인데 이 복리법에 대한 공식 이 두 가지 있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복리에 대한 이자를 생각하면서 생각해주고 다음 장 한번 해볼게요. 149쪽 보세요. 연이율 10%다 라고 했고요. 10%. 1년마다 복리로 매년 30만 원씩 적립하고 10년 후에 원리할게. 잘 봐. 40번 다시 앞으로 와서 10년 후 100만 원을 연이율 2% 적립할 때 10년 후 원리할게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복리로 매년 초 해서 적립을 해서 그때 10년까지 해당되는 원리합계야. 다시 한번 봐봐. 40번. 얘는 원금 100만 원 해서 10년 후에 대한 것만 원한 거고 말이 적립이라는 말이 없지. 적립이라는 말이 없어. 근데 여기는 정기적금인데 적립을 해 나가는 거야. 1년 차에 1년마다 1년 차에 적립해서 10년 후에 돈을 받고 그 2년 차에 또
30만 원 적립해서 이 돈을 묵혀두는 거야. 이 돈을 묵혀둬서 10년 후에 돈을 받겠다는 거야. 3년 차에 또 30만 원을 적립하고 그걸 묵혀두겠다는 거야. 초에. 그래서 쭉 가는 거고 마지막 10년째 되는 말에 처음으로 초에 30만 원 넣으면 그 말에 이자까지 해서 돈을 받겠지. 그러면 1년부터 10년까지 1년마다 30만 원씩 넣어서 10년째 되는 해 이 총 금액을 받으면 그게 얼마냐라는 거야. 이게 처음 말할 때 이해를 잘해야 돼. 1년마다 복리로 그랬어. 그러면 지금 요지는 뭐냐면 얘를 다 더한 거야. 첫 항, 그치? 공비는 이것분의 이거 하면 1 더하기 0.6이 공비. 항은 10개. 그럼 다시 써줄게. 첫 항 30에 1 더하기 0.06. 공비는 1.06. 항의 개수는 10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대입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의미를 알면 등비설 합공식 대입해주면 이거 답은 424만 원이 나올 거야.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2번 말고 이거 42번에 1번 봐봐. 요번에 얘가 뭐라고 했냐면 말에 돈을 넣었대. 초에 돈을 넣은 게 아니라 1년째 되는 말에 돈을 넣으면 그건 이자가 안 붙어. 근데 그게 말에 하고 2년 말에 한 번 이자가 붙거든. 그리고 나서 10년 말 되면 2년차 3, 4, 5, 6, 7, 8, 9, 10, 19번 이자가 붙어. 그 다음 쭉쭉쭉 가 4패랑 같은 설명인데 가서 10년 말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정기 적금이기 때문에 10년째라고 계약을 맺었어. 그리고 그 해 10년째 말에 돈을 100만 원 넣고 바로 찾는다라고 이거 생각을 하면 돼. 이해돼? 10년째 돈을 넣고 이자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찾겠다 이 뜻이야. 그러면 거꾸로 간 거야. 그래서 이게 첫 항. 그치? 자, 항은 개수는 이건 10개가 맞아. 항은 10개야. 틀린 건 뭐야? 첫 항만 100만 원. 공비는 1.1이죠. 1.12. 항의 개수 10개는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등비설 합공식 쓰면 얘도 1750만 원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첫째 항이 달라진다, 초다, 말이다. 이 말의 뜻을 익혀두고 제가 묵혀둔다고 했어. 1년째 되는 해에 돈을 묵혀서 10년째까지 간다는 뜻, 2년차에 돈을 묵혀두고 10년째까지 간다는 뜻, 이 말을 잘 이해를 하고 해보세요. 자, 여기는 관련된 건 풀어주시고 중요하니까 꼭 이걸 이해해 주시고요. 넣는 시점에 따라 첫 장이 달라진다라는 초냐 말이냐 이것만 잘 생각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0쪽 한번 볼게요. 150쪽에서 저랑 풀이 할 거는 뭐냐면 지금 3번, 4번 그리고 8번만 할 거예요. 3번, 4번, 8번만 풀이를 해줄게요. 다른 건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봐 주시고 3번 먼저 할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AN은 한 번 더 써줍니다.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항이다 라는 건 A 더하기 3 빼기 1D가 51이다. 일곱 번째 항이라는 건 A 더하기 7 빼기 1D가 35다. 연립해서 해주면 돼요. 여기 연립해서 해주면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하면 A 값은 A 값은 59가 나올 거고요. 공차는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4. 근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다 라는 뜻은 59 더하기 n 공차 마이너스 4를 했는데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하세요. 그럼 4에는 63보다 큰 것 그러면은 15점 몇몇몇보다 큰 거죠. 그래서 16번째 항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 우리 일반항 공식을 많이 했으니까 첫 항 플러스 n-d 쓰고
이 결과의 값이 0보다 작은 것 해서 찾아주면 돼요. 3번 했고 그 다음 4번 볼게. 이걸 왜 했냐면 너희가 할 때 3이랑 102 사이에 10개 항을 넣었대. 그러면 이 102는 12번째 항이다 라는 뜻이야. 12번째 항인데 첫째 항이 3이고 공비는 12 빼기 1이면 11D인데 그 결과가 102가 나왔다 뜻이야. 그럼 11D면 99면 D는 3. 금방 하지. 그러니까는 수열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해줘. 10번째까지 넣었다. 얘는 12번째 항이다. 이것만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세 번째 항을 구하자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항은 이 1부터 3부터 시작하면 네 번째니까 이 세 번째는 3 플러스 이게 3이긴 하지만 편의상 4라고 쓸게요. 이게 3과 같은 말이야. 이거 구하는 거야. 지금 네 번째 맞지? 4 플러스 4 빼기 1 D는 몇이지? D는 3이지? 그 결과가 궁금하대요. 3 플러스 3, 3은 9 그래서 1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됐어요? 근데 그 다음 8번은 많이 했어. 근데 이거 할 때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SN의 의미가 뭐야? A1, A2 구해서 어디까지 가는 것? AN까지 구한다는 뜻이 돼. 그치? 근데 SN-1이다 라는 뜻은 A1, A2까지 가서 AN-1까지 간다는 뜻이 돼. 빼야 돼. 그치? SN에서 SN-를 빼면 AN이다 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2차식은 그리고 상수가 없으면 얘기했어. 뭐라고 했어? 등차 수열 합이고 첫째 항부터 성립한다. 그치? 등차 수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 번 해서 너희 걸로 만들어. 2차식 그리고 상수가 없으면 등차 수열이 돼 첫째 항부터 성립한 것이다. 그렇게 AN은 SN은 3n 제곱 마이너스 2n이고 SN 마이너스 1은 n 대신에 n 마이너스 1을 뺀 거고 그치? n 마이너스 1 빼기 2에 n 마이너스 1 전체를 빼주면 돼. 여기다 n 마이너스 1 넣어서 빼준 거야. 계산하면 이건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하시고 결과의 답은 6n 마이너스 5가 나올 겁니다. 당연히 언제부터 어디부터 성립한다라고 해야 돼? n은 첫째 항부터 성립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51쪽 9번 10번 있는데 여기는 12번이랑 15, 16을 할게. 12번, 15번, 16번을 해주겠습니다. 12번 보세요. 등비수열이다라고 했어. 우선 얘도 등비수열 공식 a 아래 n-1 그럼 세 번째 항은 a 아래 2가 5고 여섯 번째 항은 a 아래 5가 40이고 나눕니다. 나누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지? 8분의 1이 나오고 나누면 R의 세제곱분의 1이 나오지? R은 2다. 저는 금방금방 하는 이유가 등비수열이면 얘기했어. 나눠서 그걸 특징을 찾아라 그랬고 이걸 하면 첫째 항도 나와. 첫째 항도 여기다 아래다 2를 대입하면 A는 4분의 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일반항을 쓰면요. 얘잖아. 얘가 3000보다 크는 걸 찾으래.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이건 직접 계산을 해주시고 무슨 말이냐면 이 n-1은 크다. 3000에서 5분의 4 해서 그러면 600 그러면 2의 n-1은 2400보다 커야 돼. 그러면 2의 10제곱이 1024 2의 11은 2048 얘보다 커야겠네. 2012는
2는 4, 4096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n-1이 그러니까 12는 돼야 돼. 그래야 2400보다 크겠지? 2048보단 커야 되니까. 그래서 12가 돼야 되니까 n은 13이구나.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15번은 많이 했어. 그냥 그 등비수 합공식으로 얘기를 할게. 봐봐. 3n 더하기 k면 k는 자동으로 빼기 3이다. 1초, 2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 그치? 물론 답지에서는 어떻게 나와? sn-1을 해라. 계산을 해라. 그렇게 얘기해. 얘를 빼라. 그럼 an이 나올 것이다. 이건 여러분이 하면 2 곱하기 3의 n이 나올 건데 그거랑 뭐랑 똑같다? a1이 똑같으니까 너희가 넣어라. 그렇게 s1에 1을 넣으면 여기에 1을 넣으면 뭐가 돼? 9 더하기 k가 되고 여기에 1을 넣으면 6이 되지.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이 나와. 이렇게 해도 되지만 등비수열 합의 특징을 얘기했어. 그치? 이 개수가 같대. 절대값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어. 그걸 기억해주면서 돼. 16번 보세요. 자,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 적립한다 그랬어. 당연히 뭐 해줘? 매년 초 적립하는 원리 합계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의미를 알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째 항 바로 쓸 수 있어. 80에서 이자까지 붙은 것. 공비할 수 있어. 1.05야. 항의 개수 30년이야. 저는 왜 이렇게 바로 썼냐 하는 건 너희가 앞에 원리 합계를 보고 특징이 매년 초면은 원금과 이자 붙은 게 첫째 항이다라고 했고 공비는 이게 항상 첫째 공비야. 항의 개수는 연수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합공식 쓰면 돼. 합공식 어떻게 돼? 1.05 r-1 분의 첫째 항 80에 1.05 1.05에 30 마이너스 이걸 계산을 너희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544만 원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나머지는 한번 또 해보고 모르는 거는 또 학원에서 물어보면 또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수고하셨습니다.